뉴질랜드에서는 현지 시간 5월 1일 목요일을 기점으로 매우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친 거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폭풍은 일시적인 기후 현상이 아닌 여러 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기상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수도 웰링턴에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했으며 웰링턴 공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초속 32m/mps까지 관측되어 5월 1일 하루 동안 모든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항공 일정 전체에 차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폭풍우의 원인은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오전 사이에 뉴질랜드 인근을 지나간 매우 발달한 절기압 때문입니다. 이 절기압은 중심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며 대규모 비구름과 강풍을 동반했고 통과 시기에 맞춰 뉴질랜드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질랜드 기상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험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경보, 레드 오어닝을 일시적으로 발령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각종 교통편이 중단되고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폭풍의 영향은 5월 2일 금요일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은 국제적으로도 폭풍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일본 열도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거대한 구름대가 형성되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대는 아열대 및 중위도 지역에서 형성된 강한 대기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대륙에서부터 확장된 절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름대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일시적으로 맑은 하늘을 보였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새로운 절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으며 머지않아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철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계절로 날씨 변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나타날 만큼 빠르게 전개됩니다. 5월 초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날부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 일체고기온, 가장 높은 낮 기온은 울산 온산에서 24도를 기록하며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상공에서 차가운 기류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전라북도 무주 설천봉에서는 일체조기온,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5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산지대에서는 여전히 영하권 기온이 관측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침과 낮 사이 혹은 낮과 밤 사이의 기온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화순군 백화면에서는 일교차가 무려 18.1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큰 일교차는 인체의 체온 조절에 부담을 주어 피로감을 쉽게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 약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벼, 과수, 채소 등 봄 농작물은 냉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살펴보면 5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봄철 특성상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산불 등의 화재 위험이 큽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해당 건조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는 점차 제주도와 동해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예비특보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이 역시 전국 해상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3일 토요일 정오, 연휴 첫날이자 많은 국민들이 야외 활동을 계획한 날이지만 러시아 연해주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과 중국 내륙에 있는 고기압이 마주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서고동조 기압 배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에서는 북서풍이 주로 발생하지만 현재는 북풍과 남풍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어 시어라인,
시어라인, 이 형성되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어라인이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람이 수렴하는 지역으로 이 지점에서는 풍속과 풍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에 따라 비구름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시어라인은 일반적인 일기도상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마치 전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번 비구름도 그러한 시어라인을 따라 형성되어 전국적으로 비를 내리게 합니다.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의 기온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 부근에는 강한 상공기압골, 트라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트라프의 동쪽에서는 지상 저기압이, 서쪽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는 구조이며 실제로 지상에서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공기압골의 중심 상공기온은 마이너스 35도로 5월 초라는 시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한기입니다. 한반도 중앙 지역에서도 마이너스 21도의 차가운 상공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공의 한기가 낮 동안 햇살로 인해 데워진 지면과 만나면 대기층 간의 온도 차로 인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지적인 강한 비, 소나기, 천둥번개 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날씨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보이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활동 전 기상 예보를 꼭 확인하고 특히 산행이나 해양 활동을 계획한 분들은 기상청의 실시간 특보와 날씨 정보를 유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질 경우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천둥번개 및 돌풍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정난운은 상층 대기에서 수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구름으로 강한 대류 현상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특히 기압골이나 전선 부근, 그리고 지형적인 요인으로 상승 기류가 활발해질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 급작스럽고 강력한 기상현상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잘 관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상공에 부는 바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층 대기, 특히 한기와 난기의 경계 지점인 제트기류 영역에서는 한반도 중심부를 따라 강한 바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제트기류는 기압계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큰 영향을 주며 날씨 변화의 주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시속 48m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풍이 지상에서 불게 된다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위험한 자연재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편서풍은 이보다 더 높은 상공, 약 10km 정도의 고도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 편서풍을 따라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편서풍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날씨 예측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타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재 날짜는 5월 4일 일요일로 이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청명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중에서 유일하게 쾌청한 날로 외출이나 야외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날이 최적의 타이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은 기동성이라는 특성상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고 곧이어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하늘이 흐려지고 날씨가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5월 5일 월요일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로 많은 이들이 나들이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절기상으로도 여름이 시작되는 디파에 해당하며 계절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하고 예측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24절기는 고대 중국 화강 유역의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계절 구분 체계이지만 현대의 기후 변화로 인해 절기와 실제 날씨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과거의 절기 개념만으로 현재 날씨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남북으로 저기압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으며 고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습도도 함께 높아져서 체감상으로는 후텁지근하고 무더운 날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6일 화요일은 4일간의 연휴 마지막 날로 다시 저기압 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서해상에, 또 하나는 일본 큐슈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후가 되면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형성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와 강수 구간이 반복되며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될 것입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GFS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을 비교 분석해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일치된 예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모델은 저기압 두 개가 각각 서해와 일본 큐슈에 위치하며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반면 독일 모델은 비구름의 접근이 조금 더 늦어져서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우리나라를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며 흐리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의 긴 모델을 살펴보면 5월 5일 월요일 정오 시점에 이미 남북으로 위치한 저기압이 비구름과 함께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시간대별로 3시간 간격으로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저녁 무렵부터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밤이 깊어질수록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확산되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점이 강수의 피크로 비가 가장 집중되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6일에는 비구름이 점차 흩어지면서 강수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역에 따라 간간히 조용한 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날까지도 우산이 필요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연휴는 시작부터 끝까지 비와 함께하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 날씨 예보를 꼭 참고하시고 우산이나 우비 등 비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